자, 국내 소식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빚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빚이 있는 취약계층의 국민이 5%만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빚을 정부가 직접 갚아주겠다는 이른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더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대상도 늘리고 그리고 그 액수도 더 확대한다는 겁니다. 원래 기존에는 1,500만 원에 대한 빚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5%만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를 청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상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미성년 상속자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시키겠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시키겠다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과 금액이 완화되고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은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점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차상위 계층이나 채무자들께는. 네. 그렇죠. 이걸 이제 명확히 구분지어야 될 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배드뱅크형 기금 출범한 거, 세도약 기금과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성격입니다. 상호 보완적이긴 하죠. 이건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나 70세 고령자들 대상으로 원금 기준 1,500만 원 이하의 빚을 심사를 통해서 이제 탕감을 해주는 건데, 이제 이게 원래 3,000만 원으로 확대되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얘기 나오면 5,000만 원까지. 더 많은 빚도 갚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대상도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더하기 이제 미성년 상속자나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까지도 확대가 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채무자들이 빚을 탕감,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의 문호가 열렸다, 확대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채권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의결권 권리도 원래 총액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원금까지만으로 제한하는 이런 방안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런 식의 이제 빚탕감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동반해서 나올 수 있는 논란은 역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 대상이나 목적이 제시가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탕감되는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감에서도 사실 논란이 됐던 부분은 예를 들어 사행성 빚, 뭐 도박을 해서 진 빚 이런 것들까지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겠냐. 명목상으로는 그런 빚은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신용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빚을 져서 대상이 돼서 심사에 올라갔다고 했었을 때 신용대출 받은 거를 도박에 탕진했는지 그거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급부로 이제 그러면 성실하게 상환했던 분들에 대한 이거는 역차별이다. 이런 논란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갚아주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그거죠. 이 빚의 종류가, 채무의 종류가 과연 건전한 빚이냐 아니면 사행성 오락빚도 포함이 됐느냐. 정부나 여당에서는 그건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야당에서는 그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냐라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말고 오랫동안 빚을 못 갚은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세도약 기금이라고 원래 지금 있죠.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새로 또 만드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세도약 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었죠. 개개인의 빚의 성격, 도박빚인지 사행성 오락빚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는 상태다. 빚의 종류를 일일이 가려서 채무탕감 해줄 수 있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도박 자금인지 투자 자금인지를 딱 100%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심각한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늘 하는 이야기지만 채무 일괄 탕감한 그 부담은 누가 지나요?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행성 오락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관리내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넘어올 때는 일단은
넘어옵니다. 개인은 못 가려내는 건 맞습니다. 다만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정권사에서 빚을 빌린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제외하려고 합니다. 자, 국민이 진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준다. 좋은 취지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서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해왔죠. 사회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장부에 써진 숫자에 불과한데 왜 해주냐? 해주지 말자. 나는 갚고 있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점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되는데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자,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다 갚은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건 다시 또 회자가 되겠군요. 늘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 포용 정책이 나올 때마다 늘 네.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 거죠. 빚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 대한 그러면 그들이 받게 되는 어떤 서름, 역차별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해결 방안은 없죠. 아무리 보완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네. 아마 억울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대책들이 나오는 거는 참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물론 사회적 포용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명확하게 목적과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이 네.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